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이지 뉴스. 주택 청약 자격과 관련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예외 사례들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공부하셨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알게 되시면,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외 사례를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잘 알게 돼도 지금 이미 유주택자라서 청약을 포기했던 분들 중에 희망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생각해서 좀 계속해서 알아보던 분도 내가 알고 봤더니 유주택자구나, 안 되겠네, 이렇게 헛고생하지 않으시고 빨리 현실을 파악하게 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예외 사례인데요.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고 했죠.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역시 무주택자로 본다는 건데, 아까 이제 20제곱미터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소형 저가주택의 정의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이고, 여기에다가 엔드로, 그러니까 면적뿐만 아니라 가격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9번 그 예외 항목이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만 적용됩니다. 그게 바로 28조라는 건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가 바로 민영 분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 있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면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 이하인 그런 주택이라면, 이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무주택자로서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주택 가격의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다 그러면 지난 4월 말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고, 그 앞서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올해 이제 올 초에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을 따르게 되겠죠.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작년 12월이었다 그러면 작년 초에 발표된 그 공시가격을 따라가야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결국 그 얘기고요.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을 따라야 한다 라는 거고요. 이 소형 저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서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역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무주택자 자격을 갖게 되고요. 다만 2호 이상 보유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아무리 소형주택이고 아무리 저가주택도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무주택 자격을 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2호 이상 보유 시에는 이런 자격을 주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기사화도 됐어요.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소형 저가 주택의 이 기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되게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주택가격 수도권 1억 3천만 원을 넘은 뭐 서울이라고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죠. 서울에서 공시가 1억 3천을 넘은 주택이 올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청약을 좀 준비해 왔는데 오랫동안, 그런데 좀 그게 무산돼 버리면서 조금 허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들 어쨌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도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공시가 1억 3천만 원인 주택이 뭐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빌라도 있을 수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해서 뭐 1억 3천을 넘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시세는 또 아파트와 대비해서는 시세가 낮을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시세는 뭐 올랐다고 해도 실제 거래는 거의 안 돼서 이게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바람에 이 무주택 자격은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좀 하소연,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도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런 올해의 그 공시가격 상승이 가져온 어떤 그런 뭐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또 그 궁금한 거는 주택 가격 기준 수도권은 왜 그럼 1억 3천만 원이냐 기준이, 그리고 비수도권은 왜 8천만 원이냐. 물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이 나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왜 그러면 수도권이 1억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4천만 원도 아니고 왜 1억 3천만 원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토부도 정부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은 더 문제죠. 그러니까 면적이야 뭐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면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1인이 살기에는 20제곱미터면 된다. 2인이 살기에 혹은 3인이 살기에 60제곱미터면 된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적 같은 경우는 또 건설사들이나 이렇게 공급하는 사이드에서 어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그런 그 면적의 어떤 거의 공통된 어떤 구간이 있잖아요. 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거나 넘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60제곱미터로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주택 가격 저 가격은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왜 저 기준은 그것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이 규제를 하는 사람이 이걸
기준을 정해놓은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리점 뉴스, 주택 청약에 있어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또 예외 사례, 오늘 9번째 예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확인해 주시고 이 청약과 관련된 아주 복잡한 정보들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